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알파프로 김정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1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이 양시장 매수가 들어오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은 투자를 할 때 첫 번째 시세 차익,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환차익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또 주말 이후에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원, 7원 강하게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180원 이하가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마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최근에 2차전지 낙폭과대에 돼 있는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어떤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주말 미국장도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오후장에서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와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쪽은 조금 주춤을 하고 있지만, 진단키트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대감, 3분기 실적 기대감과 코로나 진정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수출과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특히 유럽 쪽, 그렇죠? 유럽 쪽에 다시 신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하루 4만 명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브라질과 인도, 그렇죠? 네, 브라질과 인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또 코로나 제2의 팬데믹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이전에 아무래도 이제 백신 투여 이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조금 논란이 있었죠. 보건 부분을 책임지는 책임자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마찰이 있으면서 이제 미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그렇죠? 국내의 어떤 지금 신규 환자 수는 아직은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떤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우려들이 시장에 조금 선반영되고 있다. 지금 WHO에서 유럽 코로나 심각하다, 지난 3월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보시면 지난주에 유럽 53개국에서 30만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2주 동안에 유럽 국가에서 절반 이상이 신규 감염 사례가 10% 이상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프랑스나 그 다음에 인도, 브라질 이런 쪽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2의 팬데믹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 있는 이제 신풍제약, 그 다음에 일양약품,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미코젠도 오늘 좀 급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BC월드 제약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 쪽, 코로나 쪽과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제 아미노로직스, 로직스도 변동성을 좀 키워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 세타와 오늘 2차 전지 세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팬데믹이 오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선취매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은 순환매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신규 상장되어 있는 이오플로우 이 종목도 한번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화제약, 그렇죠? 예, 대화제약은 모더나 관련 어떤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대화제약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은 지난번에 여기서 모더나 관련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죠. 다만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7,000원대 지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앞 저점, 그렇죠? 이 앞 저점을 깨지 않는, 그렇죠? 16,700원, 16,500원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선에서 더 이탈하지 않고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동제약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점이 저점 17,000원대죠. 네, 17,000원대. 여기서 17,000원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일동제약이 바이오드론이라는 어떤 신개념 기술을 가지고 항암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아무래도 내년 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우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신풍제약이나, 그렇죠? 부강약품, 그 다음에 일양약품, 아무래도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은 오늘 상한가 도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일제약, 이런 부분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눌림목에서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장중에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외에 아무래도 이제 뒤에 후발주자들이 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런 부분들은 앞에 선두주자는 이미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후발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자 유바이로직스도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일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제약, 고려제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 근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은 올라오면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제 메디톡스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웅제약, 대웅제약도 보시면 차트가 좀 바닥권이고 전체적으로 뭐 메디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전에 나왔던 강한 흐름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제2의 팬데믹이 완전히 국내에서도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모를까 그전에는 조금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은 이제 뭐 시젠이나 수젠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아마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주가가 안 빠지고 행보하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말이고 금요일 오후장에서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우선은 제일 관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지수가 과연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약보합이나 어느 선호에서 끝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 전체적으로 어떤 변동성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린 뉴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 그러시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후 시간도 성투하시는 오후 시간이 되시고 참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시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